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직한 자동차 딜러가 직업인 나는 아내 한진자와 5살짜리 아들 하늘이 이렇게 세 식구이다. 아내와는 동양이었고 처가와 본가에 딱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1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아들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였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대도시보다는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하늘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서울에서는 내가 꽤 큰 회사에서 다녔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내는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다. 귀향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나자 아내는 근처에 부모님도 계시니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도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됐다. 아내는 수도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직장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 재취업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오후 5시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더니 차츰 변해갔다. 최근에는 잔업이니 회식이니 하면서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온다. 아들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처갓집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셨다. 아내의 지시를 받고 퇴근 후 내가 아들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일과가 됐다. 11월, 우리 고향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스노우 타이어 교환 시기에는 정신없이 바빴다. 매일 잔업이 계속됐고 퇴근 시간이 밤 9시를 넘길 때도 많았다. 이 시기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아내한테 알리고 아들아이 픽업, 집안일 등을 부탁했는데 아내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느 날은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었길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하늘애미가 애를 데리러 안 와서 하늘이가 잠이 들었어. 너라도 와서 얼른 데리고 가. 라고 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고 내일도 유치원에 가는 날인데 대체 이 시간까지 아내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잠든 아들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집으로 데려온 후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저녁 먹을거리는커녕 장도 봐놓지 않은 것 같았다. 바쁘지만 않다면 내가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겠지만 요즘처럼 매일 늦게 끝나는 날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하는 수 없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를 쳐다보니 진한 화장, 화려한 액세서리, 유행하는 옷차림까지 스타일링이 완벽했다. 꽤 늦었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라고 묻자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라고 했다. 하늘이 부모님 집에 맡겨놨는데 연락도 없이 회식 가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자 아내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몰라? 라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고치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내가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장을 보고 집안일을 전담하게 됐다. 아들아이는 매일 늦게까지 부모님 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손주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아내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해도 너무했고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불만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서둘러 장을 보고 아들아이를 데리러 가던 도중에 아내의 직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 근처 폐점한 홈센터 주차장에 아내의 차가 주차된 걸 발견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니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곳에 차를 세워두고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의문이 생긴 나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며칠 후 아내의 차에 달린 드라이브 리코더에서 SD카드를 꺼내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홈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날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차가 도착,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보였다. 남자가 아내 차에 올라탄 후 나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고
당장 영상을 멈추고 싶었지만 냉정을 되찾은 후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 불륜 증거로 잘 보관해두기로 했다. 다음 순서는 불륜남의 정체 파악. 아내의 불륜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가 틀림없었다. 아내가 회식에 있던 날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본 적이 있는 놈이었고 영상을 보니 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육아도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불륜 삼매경에 빠진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이혼 결심은 불변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복수하고 싶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설날에 나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 라고 했다. 불륜 여행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나는 좋아, 그럼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여기 말고 당신 친정으로 와. 설인데 인사드려야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서 복수열전 준비에 착수했다. 드디어 설 연휴 시작. 아내는 정성껏 화장하고 잔뜩 멋을 내고 여행을 떠났다. 설 연휴 3일째. 나는 신년 인사 명목으로 처갓집에 인사를 갔고 장인, 장모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했다. 그건 아내의 불륜 증거로 아내 몰래 갖고 있던 드라이브 리코더 SD카드, 결정적 영상이 담겨 있었다. 과감하게 텔레비전과 연결한 후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생생한 불륜 현장이 화면에 등장했다. 음성을 들으면서 장인이 이 목소리가 진짜라는 거야? 라고 묻자 장모가 설마 내 딸이 저런 짓을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마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등장. 아내는 다녀왔습니다 라며 활짝 웃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내 아내를 향한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했는지 뭐야? 이 분위기 뭔데? 라고 하더니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옮겼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성의 정체를 파악한 아내는 사태를 이해했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선을 다시 나한테 옮겼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네 짐은 택배로 보냈으니까 기다려. 현관 열쇠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집에 와봐야 못 들어온단 말이야 라고 경고를 날렸다. 아내가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라고 묻자 장인이 이 얼빠진 것 같으니라고 당장 사과부터 해야지! 라며 아내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숙이게 했다. 아내는 나한테 계속 잘못했다면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매달렸지만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어린 아들을 내팽개치고 불륜에 미친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고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라고 하자 드디어 현타가 왔는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건 절대 안 돼! 라며 대성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아내를 용서할 마음 같은 건 없었다. 위자료 청구서 올 테니까 기다리란 말을 남기고 처갓집에서 나왔다. 그 후 아내와 장인, 장모가 나를 찾아와서 몇 번이나 사정하고 매달렸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 사유가 아내의 불륜이었기 때문에 친권은 나한테 돌아왔다. 이혼이 성립되자 직장 내 불륜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내와 불륜 상사의 소문은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 더구나 여기는 시골. 직장 내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아내와 불륜남은 어디에 가나 온갖 욕과 설교를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고립됐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불륜남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멀리 이사를 했다고 한다. 전처는 친정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한테 쫓겨나서 지금은 혼자서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다. 남자는 떠났고 위자료를 갚기 위해 다시 재취업에 나선 전처는 사는 게 힘든지 얼굴은 폭삭 늙고 벌써 흰머리가 성성했다. 이혼 후 몇 번인가 전화로 하늘이가 보고 싶다며 징징거렸지만 내 분노가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절대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전화기를 붙들고 울면서 나 반성 많이 했어 라고 했다. 한편 나는 아들아이와 둘이서 살게 된 후로 아내가 없으니 아내 몫의 집안일이 줄어서 차라리 몸이 더 편했다. 그렇지만 싱글파파의 앞길은 험난했고 전보다 부모님께 더 많이 의지해야 하는 게 사실이었지만 어머니가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해주고 계신다. 아내의 불륜 사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 덕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혼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건 다행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고 좋은 말로 위로도 많이 해줬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도 좀 편해졌다. 나는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아들아이와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하늘이를 잘 키워놓고 난 후에 언젠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항상 건강한 마음과 정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